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죠. 아직까지 현상에서는 다소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특히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와 관련해서 다소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의 홍성기 과장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요. 금소법 시행 이후에 앞으로 가계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한 달 정도는 이 펀드나 방카슈랑스 같은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은행이 일반 차주에 대해 대출 실행 전후 1개월 내 펀드나 보험 같은 다른 금융상품 체결을 일정 한도 제한은 하고 있지만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소법은 대출 취급 시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일명 꺾기라고 하는데 이 꺾기를 금지하면서 동일한 금융회사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일반 차주에게 펀드, 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을 일정 한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꺾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상품은 금소법 이전부터 일반 차주에 대해 월 보험료 납입 갭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있고 이번 금소법을 통해서 펀드나 금전식탁 등과 같은 투자성 상품 판매도 1% 이내로 제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일반 차주라도 대출받은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 보험펀드 등 거래할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대출에서 은행의 담보권 행사 범위가 좁아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은행의 모든 담보물의 담보권을 설정할 때 특정 근담보만 가능하게 지침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침을 바꾼 게 없고요. 종전과 같이 포괄 근담보만 금지하고 한정 근담보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용어가 어려워서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 대출과 별도로 담보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해당 부동산 대출에만 한정하는 것을 특정 근담보라고 그러고 이런 특정 유형의 대출, 즉 다른 부동산 담보대출에도 그 담보를 적용하는 것을 한정 근담보라고 합니다. 아울러 동일 채무자의 모든 다른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에 대해서 이 담보를 적용하는 것을 포괄 근담보라고 하는데 종전의 은행업 감독 규정에서 포괄 근담보만 금지하고 있었는데 금소법 감독 규정에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네, 정리하면 기존의 규정을 이번 법에도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지침이 바뀌었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설명이시네요. 네, 자, 과장님, 그렇습니다. 금소법이 이달 25일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갔죠.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예,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는 우리 금소법 부칙에 따라서 금년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부 통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은 지금까지 수년간 적용해오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기준이라고 있는데 일종의 행정지도인데 이 모범기준의 중요 사항을 그대로 그걸 위주로 해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각 업권별 협회별로 내부통제기준위원회를 신설해서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에 관련 조직과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갖추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의 홍성기 과장과 짚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